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폐암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한양행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유한양행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FDA는 지난 20일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와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표적 항암제 정맥주사 제형의 병용 요법을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했습니다. 국산 항암 신약이 FDA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J2K 바이오가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거두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7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3.4% 늘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K뷰티의 호조로 화장품 원료 사업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익성이 높은 바이오 소재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하나갤러리아 보통주 3,400만 주를 주당 1,600원에 공개 매수합니다. 1,600원의 가격은 하나갤러리아의 최근 1개월 종가 평균 1,190원 대비 약 34%, 전날 종가인 1,330원 대비 약 23% 할증된 가격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3천억 원 규모의 양자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깝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산업이고 관계부처에서도 사업 착수의 필요성이 동의하는 만큼 안건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테마에 그칠 수 있으니 투자에는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를 넘어 텐베거 수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켓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주도주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쪽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건설 대표주 이야기인데요. 특히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벌써 주가가 65%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오늘도 9%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마르다 보니까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암호 쪽에서 오늘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왔고요. 또 다른 테마로 전기차 화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종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부각받으면서 20% 가까운 불기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전문가님 진짜 제가 맨날 전문가님 볼 때마다 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당장 나오셔서 뭐 알테오젠 얘기해 주시면서 제약바이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자마자 오늘 바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아 진짜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뿐만이 아니라 팬분들 그리고 저까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의 좀 대형 증권사에서 근무를 갖다가 이제 오래 한 그 정통 증권맨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근무하는 그 20년 동안은 이제 뭐 우리나라의 소칭 그 0.1%의 자산가들의 돈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지금은 0.1%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와 그런 지식이나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중대형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어제 미국 증시의 상황이 사실 뭐 엔비디아도 좀 많이 빠지고 테슬라도 또 이제 미국의 그 전기 트럭이 이제 화재 사고가 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5% 가까이 급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갈 수 있는 게 시중의 돈이 바이오로 몰릴 거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갈수록 커지면서 오늘 알테오젠도 장대 양봉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그런 포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노하우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 투자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 그리고 주식 투자가 지금 좀 잘 되고 있지만 더 잘하고 싶다. 뭐 그런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으신데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투자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여러분들 자신만의 그런 투자 원칙이 있으시겠죠. 뭐 그런데 저 역시도 지금 이제 20년 넘게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이렇게 그 시장에 맞게 또 변형을 시키면서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저의 그런 투자 원칙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딱 갖춰지게 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은 가젯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AI를 통해서 이렇게 막 통신도 하고 그리고 최첨단 무기로 이렇게 무장을 한 그런 미래의 어떤 군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도 아마 이제 사진을 보셨을 텐데 무기도 제대로 지급을 안 하고 그런 이제 러시아 병사가 무조건 지금 항복한다고 그러죠. 만약에 동일한 전선에서 동일한 전쟁터에서 이렇게 최첨단 무기와 이제 그런 장비로 그렇게 무장을 한 군인과 그렇지 않은 군인이 맞붙어쳤을 때 뭐 누가 이기겠습니까? 뭐 불을 보듯 빤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주식 시장도 거의 전쟁터구나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도 무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무장이 결국은 투자 원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큰 흐름 그리고 주도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오른 거보다는 좀 이제 앞으로 오를 만한 거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으실까라고 이제 하시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한 세 가지 그런 확고한 그런 투자 원칙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거 말고도 지금 종목들이 많은데 한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하는 그런 회사에서 한 2달 만에 수익을 이제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려서 저뿐 아니고 이제 제 주위의 분들께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투자 원칙을 여러분도 공부하신다면 누구나 다 오히려 저보다 더 좋은 수익을 충분히 올리실 수 있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이 일단 텐베거 투자법, 앞으로 이제 많이 오를 만한 주식을 비교적 시세 초기에 잡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리포트 공략법. 매일 아침 이제 막 뉴스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리포트 중에서 뭐를 갖다가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제 급락주, 중대형주 중에서 이제 수익 매매 그런 부분인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제가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이시는 것처럼 상위 0.1%를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제는 99%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원칙은 꼭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세워야겠죠. 나 혼자 원칙 세우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불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와, 알테오젠이 오늘 진짜 10%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 사실 지난달에 이미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혹시 리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뭐 근데 알테오젠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주가가 막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크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종목이 사실 트레이딩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아,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알테오젠이 한번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여기 지금 알테오젠의 지금 흐름을 보시면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이 트레이딩을 갖다 했을 때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종목이 코스닥에서 이제 시가총액 2위 그리고 이제 지금 1위하고도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종목인데 뭐 한 일주일에 한 거의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지금 거의 2달 동안 2달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런 거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신고가를 조만간 갱신을 할 거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빠지면 사실 좀 더 사면 되는 거고 주식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속절없이 빠지거나 그리고 이미 막 급등을 해버리거나 그런 주식도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빠지는 주식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박스권 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은 이 주식이 그래도 중기적으로는 지금도 신고가를 갖다가 깰 가능성이 저는 되게 많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제 전 세계 뭐 1위, 2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빅파마들이 이 회사의 기술을 필요해서 지금 이제 그 모멘텀이 계속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향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주가가 좀 빠지면은 밴드를 갖다 어느 정도 그려놓고 이렇게 트레이딩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누가 되든 간에 알테오젠은 탑픽이다. 적어도 2025년 이때까지는 모멘텀이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리고 사실 올해도 모멘텀이 있지만 중요한 모멘텀은 25년에 나오는 게 더 많습니다. 키트로다 이제 그 SC 승인 여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ADC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기술 수출 이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그렇고 이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처럼 좀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오를 수 있는 좀 그런 장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만약에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모멘텀이 또 이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약세를 좀 잘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종목은 제가 이제 10만 원 이하부터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유일한 단점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좋다는 걸 갖다 이제 다 알아버렸고 그리고 가격이 이때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3배가 지금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정말 어떤 좀 집중해서 잘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밍을 시점을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때도 그렇고 제가 타이밍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29만 원 이하에서는 아주 좋은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렇게 9%, 1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갖고 있으시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종목들을 좀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고 그러시면서 수익을 갖다가 제고하시기에는 아주 좀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그리고 좀 이제 타점도 좀 이렇게 내가 좀 필요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타점을 계속 잡아드리고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꾸준하게 언급을 했던 알테오젠이 오늘도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또 신고가를 경신할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나는 정확하게 타점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0.1% 계좌로 갈 수 있는 방법, 그 잔고 드득히 채울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USB 하나 안에 담았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꼭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 진짜 매주 이 시간만 기다리는데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 8월 28일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문가님의 이 시선이 궁금하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보는 바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정말 되게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엔비디아가 뭐 조금 안 좋게 나오건 좋게 나오건 간에 그냥 기본 틀은 그건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재미없으면은 한 번쯤 내 계좌에서 엔비디아나 혹은 하이닉스나 혹은 뭐 다른 관련주들을 갖다가 한번 사볼 만한 그런 시점이 27일, 28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사실 지금 미국 주식의 가장 큰 지금 양대 쌍두마차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일라이릴리잖아요. 근데 일라이릴리 역시 이제 지난번에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적이 막상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정말 진짜 무섭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맥이 좀 비슷해요. 일라이릴리하고 뭐 새로운 경쟁자의 우려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신제품에 대한 또 이제 그런 우려도 있고 한데 어쨌건 그런 우려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일이고 지금 이제 2분기에 나오는 실적은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계속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오는 다음 주도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이번 주 이제 중반 뭐 초중반부터는 이제 반도체는 조금 약간 쉬어갈 타임이다. 하이닉스도 제가 이제 뭐 15만 원에 사서 그리고 20만 원에 팔면 돼요라고 이제 말씀을 정말 그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또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가 한 18만 원 그 언저리에서 좀 이렇게 좀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면 사실 이제 좀 걱정했던 부분은 미리 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시장이 약간 좀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다우지수는 지금 다 주간 차트인데 이렇게 지금 상승을 갖다가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급락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지금 만회를 갖다 했죠. 다만 이제 다우지수는 지금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하느냐. 고점을 돌파하는 거에는 약간 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고점을 갖다가 한번 찍고 나서 지금 무섭게 하락을 했죠, 이번에.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약간 또 지금 약간 좀 모호한 상태죠. 18,000원을 갖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다시 고점으로 가느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엔비디아다라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 같은 경우가 제일 핫하죠, 요즘에. 지금 이제 온스당 그 2,500달러를 갖다가 돌파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밑에 제가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달러하고 함께 비교를 해놨어요. 물론 여기 밑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있으면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좋으실 텐데 차트가 약간 좀 멀티 차트가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은데 좀 보시죠. 기본적으로 이 구간은 금과 달러가 같이 움직인 구간이에요. 그리고 같이 움직이죠. 이게 좀 약간 이례적인 경우예요. 원래 그 아시다시피 달러하고 금은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약간 서로 좀 해치하는 역할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이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달러는 하락하고 금값은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당분간 금값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0원대 이 정도에 수렴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그런 나스닥의 흐름과 엔비디아의 흐름이겠죠. 어쨌건 여기에 대해서 가장 키를 갖다 쥐고 있는 게 엔비디아 수요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에 지금 코스피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회복을 아직 지금 중심선 지금 이제 21선을 갖다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사실 좀 되게 어려운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아마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망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선수들의 그런 놀이터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만 지금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실적, 최근 실적 보시면은 일단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260%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 추정치는 일단 112% 수준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성장이 좀 꺾이는 게 아니냐,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었죠. 주당 순이익 증가율 역시 1분기에는 461%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 2분기에는 137%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컨센서스는 지금 결국 이 내용이죠. 컨센서스를 갖다가 맞춰줄 거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일라이릴리처럼 초과를 갖다가 한 20% 초과를 갖다가 할 거냐 못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매출액과 지금 순이익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지금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요 위에 있느냐 아니면 밑에 있느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은 경계 매물이 실적 발표 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일정 매매일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28일 발표다 그러면은 이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세면은 실적이 다소 안 좋게 나오더라도 다시 저가 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8일에 이제 실적 발표여서 이거는 삼성전자도 비슷하죠. 실적 발표 즈음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는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와도 차익 실현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28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느 정도만 해줘도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랠리를 달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좀 꺾였죠. 엔비디아는 지금 거의 이전 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 꺾인 흐름인데 되게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다시 음선 이하로 빠지느냐 MACD 오실레이터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다가 120달러 이하에서 그 정도에서 아마 다음 주 정도의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한 거의 3% 가까이 빠졌죠. 결국은 이제 시가보다 좀 내려와서 마감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아마 이 정도 이제 17만 원과 18만 원 초반 그 정도가 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 그 정도에 하이닉스가 좀 많이 매력적으로 하락을 해 있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뭐 계좌에 현금 있는 거로 좀 사봐도 되겠다라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AI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많이 갈리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상승하는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대형 지금 하우스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 강세론도 있고요. 약세론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지금 기술은 이제 기술력은 약간 좀 둔화되는 측면이고 비용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치킨 게임에 돌입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강세론과 약세론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아주 큰 폭의 정고점을 돌파해서 많이 오르기보다는 약간은 좀 박스권 트레이딩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을 갖다 보면 상대적으로 AI 중에서 지금 B2B 업종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들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돈을 갖다가 창출하는 기업들은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팔란티어도 그렇고 그리고 서비스나우 이런 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약하지만 관련된 기업으로 일단 뭐 더 좋은 비디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지금 AI 중에서 결국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좀 포커싱이 맞춰질 것 같고 당분간은 일단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는 좀 박스권을 갖다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분간은 일단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좀 관점을 갖다 좀 좁히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하고 함께 찾아보시면 좀 좋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박스권 트레이딩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어떤 AI 쪽이 지금 보시면 그 훈련 비용 같은 경우가 2017년에 127만 원이었던 게 지금 최근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를 보시면은 지금 2,600억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20만 배예요, 20만 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일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아니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 아니냐. 더군다나 또 이제 인프라 비용 역시 되게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장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목요일이랑 금요일만 출연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큰 이벤트를 앞뒤로 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꾸려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보통 전문가님께서는 가치주, 실적주를 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또 큰 수익을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모든 가치주가 다 템버그로 갈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템버그 종목이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템베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기업들이 처음부터 뭐 템베거를 하면 보통 10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처음부터 막 급등을 해가지고 뭐 순식간에 막 5배, 10배가 오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보통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우상향을 갖다가 이제 타는 그런 흐름이 상당 기간 나오게 되는 거죠. 보통 뭐 몇 개월에서 길면은 뭐 2년 혹은 그 이상까지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초기에 어떤 변곡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곡점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감출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러죠. 뭐 재채기 그리고 이제 사랑, 초기 사랑이죠. 초기. 예, 초기의 사랑.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데 템베거가 될 기업도 초기에 어떤 그 중요한 그런 징후,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올해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오르고 뭐 지금은 좀 부침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변곡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식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주식을 갖다가 이제 어떤 언론에서 접하고 그리고 이 주식이 좋대라고 이제 보통 아실 때는 너무 비싸게 이제 이미 많이 오른 정도예요. 바닥에서 뭐 2배 혹은 뭐 그 이상 이렇게 오른 기업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시는데 이 기업이 사실 언제 시작이 됐냐 하면 템베거 공식에 의하면은 이 시기예요. 무언가 지금 이렇게 마크가 쭉 나오죠, 그렇죠? 바들이 예 보시면은 이제 기관 수급이 대폭 큰 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거래량이 큰 폭으로 실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떤 변화가 크게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가 되면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되게 많이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물량을 갖다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털린다고 하죠. 그래서 물량을 갖다가 뺏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주가가 올랐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들은 또 주식을 사기 시작하죠.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뭐 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변곡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시기, 이런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일단 거래를 보시면 되세요. 거래량 먼저. 이런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점들이 그 주식이 이제 크게 좀 상승하기 전에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이런 템베거 종목을 이렇게 좀 상승 초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공식 같은 건 없을까라는 한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미국의 그 경제학자 중에서 이제 하이먼 미스키라는 사람이 아마 이런 차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이 경제학자가 되게 집중해서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이륙이라는 부분이에요. 자산 가격이 이륙하는 시점.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륙 뭐 영어로 하면은 뭐 테이크오프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비행기가 뜨듯이 그렇게 주식이 오랫동안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크게 큰 폭의 상승을 갖다가 나타내는 첫 단계 이 부분은 이제 이륙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주식의 상승의 이제 가장 초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시기가 투자 회수도 가장 빠르고 그리고 수익률도 기간 대비해서는 상대로 좋겠죠. 가장 효율적인 투자 시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륙 지점을 갖다가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죠. 결국 핵심은 수급과 하이먼 미스키 자체가 원래 말을 했거든요. 그 이륙 지점의 가장 큰 특징은 기관 투자자의 급속한 유입이라고 얘기를 갖다 했고 저도 거기서 사실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본 게 수급이에요. 결국은 기관 투자자. 근데 우리나라는 장점이 있어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도 기관 투자자죠, 그렇죠? 예, 외국인도 뭐 모건 스탠이나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그런 미국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을 오히려 더 알아채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수급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래량,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딱 좋아진다고 하면 매출액이 무언가 어떤 그 허들을 넘어서거나 혹은 이익이 좋아지거나 그런 무언가 징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징후, 그게 결국은 재무제표에서도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이거를 1번, 2번, 3번을 갖다가 이렇게 그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그런 종목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까지 차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이런 비법 자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노란 동그라미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일단 포착해내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포착을 갖다가 내가 이 종목을 갖다가 고르는데 뭐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걸리면은 사실 못하죠, 그렇죠? 근데 한 하루 10분 만에 이런 종목을 갖다가 골라내는 거, 물론 이제 없는 날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있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좀 꾸준한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저도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해서 놓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공부를 갖다가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 갖다 말씀을 드리려면 저는 계속 꾸준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모든 상황이 다 그렇지만 꾸준함의 연속인데 이 내용도 결국은 비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이걸 갖다가 찾아나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 이제 이 강의를 갖다 통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텐베거가 될 만한 종목,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를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베거로 갈 수 있는 종목 선별 방법 알아봤습니다. 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USB 하나 안에 담았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HDC 현대산업개발이 진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올 들어서 65% 올랐는데 또 올랐어요. 증권가의 리포트 때문이더라고요. 맞아요. 별다른 이슈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 리포트가 진짜 영향이 큰데 또 모든 리포트에 다 시장이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전문가님이랑 같이 하고 있으면 이게 좋다 찝어주시잖아요. 근데 또 같이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 어떻게 옥석을 가리는지 방법을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사실 HDC가 현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오늘 사실 아침에 리포트가 포착이 됐는데 네. 아, 진짜. 이거를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아, 그 기업에 네. 대해서, 맞죠. 현대산업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실 좀 얘기를 갖다가 하기가 저도 좀 그래서 일단 네. 오늘은 좀 패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셨다면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걸 투자하고 안 하고는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몫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노하우, 그런 방법들, 좋은 리포트, 오늘 내가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를 갖다가 찾아내는 비법인데 결국 핵심은 이거죠, 그렇죠? 매일 나오는 수백 개의 증권사 리포트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 결국 주식은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자, 55개 증권사에서 1000명의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애널리스트, 많은 애널리스트가 한 달에 한 6개 정도씩 리포트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의 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수익률이에요. 자, 이게 이 수익률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애널리스트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이 사회가 정말 되게 냉혹한 사회예요. 왜냐하면 이 평가에 따라서 연봉이 정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 자체에도 수익률을 갖다가 가장 첫 번째로 보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갖다가 잘 읽으시고 하시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하실 때. 자, 일단 이렇게 많은 리포트들이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이 중에서 아침에 보통 한 8시 반 정도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오늘의 이 베스트 리포트는 오늘은 없다. 그리고 오늘은 있는데 이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을 때 이 중에서 이렇게 막 10페이지를 넘어가는 그런 뭐 수백 개의 그런 리포트 중에서 하나를 갖다 골라내는 거죠. 2개도 아니에요, 하나.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성과가 다른 분들도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가 되게 좋아 보인다. 그럼 이제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보면은 뭐 하루에 막 갑자기 뭐 10%가 오르고 5%가 오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불과 이제 가까운 지금 8월 12일 같은 경우도 이제 가스공사가 이제 리포트가 오늘의 리포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 한 주 내내 시장과는 상관없이 되게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런 노하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투자하실 때 되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시겠죠. 결국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리포트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 목표가도 있고 또 그리고 수급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보시면 그러면 마치 이제 뭐 장님이 이제 코끼리를 갖다 만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코끼리의 다리를 갖다 보고 이게 뭐 큰 나무다 뭐 그러다가 다리에 치이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가 되게 위험한데 결국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소들을 갖다가 이 요소들을 갖다가 대략 한 7개 정도를 아침에 한 하루 10분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를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엑셀 시트를 갖다 이용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7개의 그런 항목들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 거래량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증권사에서 했는지 그리고 리포트의 질은 어떤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보시면은 숫자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구나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공부를 갖다가 하시면 두 번째 비법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어떤 리포트를 주목해야 할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 함께 공부하신 분들에 한해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매일 쏟아져 나오는 수백 개의 리포트 중에서 제대로 된 리포트 매일 아침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이제 주말에 아마 이제 좋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약간 좀 서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아무튼 놀기에는 지금 좀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시기인 것 같은데 운전하시고 어딘가로 놀러 가실 때 운전은 이제 잠깐 옆에 이제 배우자분께 맡기시고 그리고 이제 이 비법을 여러분들이 한 주말에 한 2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비법 자료는 총 15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를 갖다가 다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간상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중에서 보통 1강에는 보통 이제 뭐 서론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그 핵심 비법만 담았기 때문에 뭐 사족이 없어요. 그래서 1강부터 여러분들이 좀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를 통해서 방송을 보시거나 혹은 이제 뭐 누군가에게 뭐 어떤 얘기를 들으셨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종목을 말하는데 이 사람을 믿고 내가 주식을 사야 될지 혹은 이 사람이 지금 다 수익 내고 나한테는 뭐 끝물 청소를 시키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는 누군가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알지만은 비법이기 때문에 말을 갖다가 안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자료에서 가장 1강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결국은 이제 어떤 추세를 한눈에 파악을 하려면 결국은 큰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뭐 일봉도 그렇지만 어떤 주봉이나 월봉을 갖다가 통해서 어떤 이 주식의 어떤 추세 흐름 그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비법의 1강 내용만 보셔도 내가 이제 차트를 갖다가 한눈에 스마트폰으로 딱 보시면서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이 사람 말 듣고 사도 괜찮겠구나. 혹은 이거 정말 끝물이구나. 도망쳐야겠구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를 한눈에 파악하는 법을 제가 한 5가지 방법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갖다가 보시는 좀 새로운 시각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또
되게 쉬운 내용이지만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갖다 일강에 담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내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 주말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2시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 자료 갖다가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뭐 15강 정도의 강의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또 쉽게 쉬운 말로 제가 좀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락주 수익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번은 말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사례가 있고 추천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이제 좀 이어서 추천주로 갖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은 비법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USB 하나 안에 담았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잠시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시는 로켓 배송 종목은 늘 저도 많이 기다려집니다. 자, 그러면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대왕고래 그리고 AI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늘 시장을 앞서 나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관심 종목은 대왕고래랑 또 AI 쪽을 네. 들고 와 주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오늘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그 방법론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버나드 쇼라는 그런 사람의 묘비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 사람의 묘비명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종목, 저 종목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주식 투자를 내가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익률이 뭐 5%, 10% 혹은 마이너스 그렇단 말이죠. 그거보다는 종목을 갖다가 내가 잘 아는 거, 몇 종목을 갖다가 딱 추려놓은 다음에 그 종목들을 갖다 보면서 어떤 시장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은 그러면 이런 중에서 반도체를 가고 또 그리고 이런 중에서 바이오를 가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종목들을 갖다가 그동안 말씀드리는 거라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타이밍상으로도 지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두 종목, 첫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예요. 이 종목도 제가 지난번에 종목 추천을 제가 드리고 나서 다음 주에 한 10%가 올랐죠. 바로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일단 이슈는 아시다시피 대왕고래 이슈예요. 근데 대왕고래 이슈도 종목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서 정말 그냥 대왕고래만 하자고요. 그래서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 이제 초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천연가스의 그런 밸류체인 성장이 가시화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어쨌건 그 가스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또 애널리스트들은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슈로 갖다가 한다는 부분들 눈높이는 좀 못 미치지만 어쨌건 그런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모멘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밸류체인 성장도 그렇고 또 그리고 요금 부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환율이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 계속 지금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그럼 어떤 기업이 유리하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확 떨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뭐 외국에 뭐 빚이 많다거나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좋겠죠. 그리고 혹은 어떤 원자재를 갖다가 수입을 해서 무언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 유틸리티 쪽 그런 쪽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스공사가 또 환율 하락에 또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외국에서 그런 가스를 갖다가 원자재를 갖다가 수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트를 갖다가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좀 가리고 있긴 한데 지금 이번에 이 가스공사가 주가가 이제 6만 원 이상 올랐었죠. 그래서 6만 원 이상 올랐다가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때가 지금 이제 6월 달이에요. 6월 달. 그리고 6월 달에 반짝 한 달 오르고 1개월 오르고 지금 주가가 지금 7월 그리고 8월 계속 쉬고 있습니다. 자, 바닥을 다지고 나서 그리고 지금 좀 이렇게 오르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2012년에 시세가 한번 크게 났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도 났었어요. 가스공사가 크게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원자재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혹은 자체적으로 어떤 자원 개발의 모멘텀이 있을 때, 이때 같은 경우에는 그 모잠비크의 그런 광산을 갖다가 개발한 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고, 이때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스공사는 가벼운 주식이 아니에요. 되게 무거운 주식이죠, 그렇죠? 네, 가스공사 왜 사야 되지? 그거 잘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스공사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 주식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2배, 3배가 어렵지 않게 납니다. 그러면 지금 가스공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4만 원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전히 4만 8천 원이에요. 주가가 움직이기 별로 없죠. 그리고 대왕고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11월 그때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러죠. 그럼 무슨 말씀이냐? 아직 시세 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 이런 약간 좀 테마성 주식을 갖다가 끝물에 들어가는 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처음에 발표만으로 오른 거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의 어떤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펀더멘탈을 보고 그리고 이 회사의 모멘텀 앞으로 실제로 이제 공사 그 대왕고래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이제 또 한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스공사는 약간 좀 여유 있게 빠지면 조금 기분 좋게 사고 그리고 좀 또 오르면은 또 뭐 차익 실현 일부 하고 그런 트렌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도 제가 불과 지지난주인가 제가 추천드리고 바로 큰 폭으로 많이 올랐죠. 뭐 클라우드 AI의 최대 수혜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이수페타시스 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반도체 상승이 좀 더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시영제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하고 이오테크닉스를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죠. 그런데 특히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이날 보니까 11%가 올랐더라고요. 무섭게 오르는 종목이죠. 자, 근데 지금 다음 주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있죠. 그러면은 내가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한번 위로 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 있는 종목이 뭘까? 그럼 제 생각에는 이수페타시스가 또 다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목 제가 가스공사하고 이수페타시스 이 두 종목을 딱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투자하실 만할 겁니다. 혼자서 만약에 좀 어렵다면 저하고 함께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 이수페타시스 알아봤습니다. 저 역시도 귀가 솔깃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친절하시게도 매수가, 목표가까지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이 너무나도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할 수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모두 다 AS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AS는 받아야 이득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응 전략이 필수라고 합니다. 신고가를 기다리면서 알테오젠 살펴봤는데요. 당장 오늘도 10% 가깝게 오름세를 보였죠. 로켓 배송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 이수페타시스 들고 와주셨습니다. 텐베거의 기적 이뤄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배거를 이뤄낼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하는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USB 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이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